안녕하세요. 대소문TV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실수요자의 특징과 투자 수요자의 특징,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이유라는 걸로 가볍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이제 뭐 부동산 상승기다, 뭐 다시 하락이 온다. 저는 이쪽이지만 조정이 한번 올 것 같다. 저는 제 생각이지만 여튼 이런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제 대세 상승이 왔다. 아니다. 다시 이제 좀 조정이 올 거다. 요런 게 있는데 사실은 뭐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뭐가 맞다. 누구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실수요자의 특징과 투자 수요자의 특징 이거를 좀 알게 되면 이제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가볍게 그 기사 몇 개 보고 한번 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수도권 생애 첫 주택이 30대 비중 절반에 육박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46% 정도라고 하네요. 생애 첫 매수자죠. 이게 17일자 뉴스니까 이제 이틀 전 뉴스예요. 근데 이제 생애 첫 매수자 중 30대 비중이 46%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생애 첫 매수자는 실수요입니다. 실수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청약 10명 중 6명이 30대. 역대 최고치. 이제 이런 기사도 같이 나왔어요. 17일자로. 여기서 보면 이제 청약의 한 60% 가까이가 30대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또 실수요가 맞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청약을 해 보시면 이제 가점제가 있죠. 가점에 보면 이제 무주택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분들도 이제 생애 첫 주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거의 과반이 넘는 수요가 30대이며 실수요 첫 주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거를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시대예요. 트럼프 이제 후보 전 대통령 이제 후보자죠 현재. 트럼프 후보자가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니까 뭐 2.0 시대가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주식 시장이 매일매일 트럼프 후보자 한마디 한마디에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얘기 한번 했더니 기술주 다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미국의 이제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말은 이 시장에서도 매우 비중 있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거는 미국의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이 나오자마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확률이 높아지니 변동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 헤드라인이 가장 높은 겁니다. 정확한 거죠. 트럼프 트레이딩 시장 변동성을 자극했고 공포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공포지수가 뭐 높아졌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죠. 그만큼 시장은 지금 변동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17일자 뉴스인데요. 미국 대선 전 기준금리 인하 트럼프는 해선 안 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요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2월 달인가요? 2월쯤에 파월에게 금리 인하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선호하지 않고 내가 당선이 되면 당신 잘라버리겠어. 뭐 이런 얘기를 2월 달에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7월 17일 날 기사로 나왔죠. 이번 7월에 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파월에게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지 마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은 11월 5일이 선거거든요. 11월 5일이 선거고 이게 선거고 연준 회의가 11월 4일이에요. 그래서 하루 전날 금리 인하를 하면 이제 민주당이 바이든 후보 교체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튼 현재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자가 파월에게 지금까지 금리 인하 안 했는데 선거 끝날 때까지 11월 5일까지 그냥 기다려라. 그러면 나는 당신의 임기를
보장해주겠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는 당신 나는 못 믿겠으니 이제 바로 바꾸겠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약간 유하게 발언을 하셨죠. 당신의 임기를 보장해 줄 테니 괜히 선거 전에 금리 인하를 해서 오해 사지 말고 선거 이후에 금리를 낮춰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금리도 지금 시장에서는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가 높지만 인하 기대감이 높죠. 근데 이것도 어찌 될지 모른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이제 들어와서 기사 내용만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이제 실수요자 시장인 건 알 수 있죠. 근데 실수요 시장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실수요 시장의 특징은 일단은 제가 한번 간단히 그려보면 이게 이제 그냥 아파트처럼 이렇게 그렸지만 이거를 이제 선호도에 따른 입지라고 해볼게요. 이쪽이 가장 선호하고 이쪽을 가장 비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실수요는 직접 거주가 목적이 되죠. 직접 거주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장 선호하는, 본인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최고 선호하는 지역을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매수를 직접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 어느 지점에 한계에 도달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고점입니다. 정고점. 자, 정고점을 지금 최근에 정고점에 거의 왔다, 뭐 돌파했다 하는데 그게 이제 계약이 파기됐다,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정고점에 거의 왔다, 정고점을 약간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옆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2선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선호 지역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나오냐면 정고점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실수요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그 누구도 사지 않았던 역대 최고가로 사는 건가? 내가 호구되는 거 아닌가? 내가 남들이 아무도 사보지 않은 가격에 내가 사는 거라면 살짝 옆을 한번 바라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이 이제 최고 선호 지점에서 그 다음 선호 지역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넘어가서 이 지역이 다시 매수가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아까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다시 또 옆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움직이는데 실수요자 시장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지점이 선호 지역의 한계점이 되죠.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직접 거주를 하고 내 앞으로의 기간, 삶의 기간을 영유하고 싶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내까지만 가고 싶지 그 이하로 정말 비선호하는 곳이라든가 나는 이 지역을 넘어가고 싶진 않아 라는 그런 이제 한계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수요 시장의 특징은 이제 선호 지역이 높은 곳이 오르고 지금 뭐 강남이라든가 마용성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오르다가 비선호 지역은 오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요게 이제 실수요 시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격에 따라서 계속 오르지만 정고점 정도가 오면 다음 차선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계속 움직이다가 어느 한계점, 입지적인 한계점에 다다르면은 이제 실수요자는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차라리 모아서 어떻게든지 들어가야지, 선호지역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투자 수요자는 약간 다릅니다. 투자 수요자는 목적이 삶, 그러니까 내가 거주를 하거나 이게 아니고 돈을 버는 거죠. 돈만 벌면 됩니다. 돈만. 근데 내 투자 수요자는 내가 이미 거주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유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사는 특징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선호 입지와 비선호, 이게 뭐 서울과 지방이라고 봐도 됩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선호하든 비선호하든 내가 가진 돈에 맞춰서 사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가진 돈이 적으면 비선호 지역이나 지방을 사고
내가 가진 돈이 많으면 선호지역이나 뭐 서울 쪽을 사게 되는 이런 투자 수요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움직이면 전체가 올라요. 전체. 뭐 시간차는 발생할 수 있지만 투자 수요가 움직일 때는 전국이 다 오릅니다. 그리고 비율은 뭐 조금 오른데 많이 오른데의 특징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투자 수요가 움직이면 전체가 다 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의 특징은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아주 쉽게 돌파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수요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내가 그 누구도 사지 않은 가격, 역대 최고가로 내가 사는구나, 내가 호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만 투자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 두려움이 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쉽게 돌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상승장이 나는가는 전고점을 돌파하고도 계속 올라가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7월 지금 시점, 그러니까 뭐 7월 관련 거래 데이터가 나오고 그러면 아마 전고점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 약간 올라갔지만 이게 정체되거나 약간 꺾이거나 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소유자 시장이기 때문이죠. 이런 두 가지 이 실수요와 투자 수요의 차이점을 아셨으면 투자 수요자는 언제 움직이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면 이제 언제 우리가 투자로 할 만한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죠. 지금 생각나는 게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이제 아시죠? 투자의 신이시죠. 워렌 버핏 투자하시는 이 투자의 신께서 최근에 현금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기사로 보면 많이 나와요. 뭐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뭐 석유 관련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투자를 조금 진행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이런 투자자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나 아까 나왔죠. 트럼프 2.0 시대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변동성이 커지면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투자는 방향성이 나와야 돼요. 방향성이 나와야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럼 이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림. 실제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다림은 노는 게 아니에요.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기다림도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내가 불구덩이에 뛰어들지 않고 최대한 확률을 높이겠다. 그 높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투자할 땐 기다림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뭐 말씀드렸듯이 저는 올 한 해는 기다린다고 했었잖아요. 이 시장은 지금 철저히 실수요자 시장이고, 실수요자 시장은 지속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특징이 특정 지역, 그러니까 선호도에 따른 그런 양극화라고 표현도 하죠. 그런 게 많이 나타난다. 요거를 아시고 지금은 실수요자 시장이라는 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기다려야 된다. 투자자들은 아직 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다면, 그리고 혹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